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같은 그룹에 좀 전에 잠깐 등장했었던 SK 바이오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렇게 바이오주들을 다루면서 이거 우리 식약처 욕을 겁나게 많이 하죠. 이 식약처 이게 아주 웃기는 작자들 이거. 코롱 티슈진에서도 그렇고 이 보톡스 사태에서도 그렇고 이 얘네들 진짜 웃기는 애들이라는 소리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앞서서 이 SK 바이오팜하고 식약처 이슈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라고 하면, 자, 이 SK 바이오팜의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자, 오늘 이제 FDA 허가 신약 HLB가 이슈를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SK 바이오팜은 FDA에서 허가를 받은 신약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1개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허가를 받았던 회사가 예전에 LG화학, LG생과 쪽에서 했던 거죠. 여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 ST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SK그룹에서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앞쪽 모회사였던 SK케미칼이 3번째 혈우병 치료제로 FDA 받았고요. 그 다음에 4호와 5호가 바로 이 SK 바이오팜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6호가 한미약품이고요. 7호가 그 유명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고요. 그 다음에 8호가 녹십자의 알리글로, 알리글로 모멘텀 가지고 많이 올라 들어갔었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9호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렉나저입니다. 이 리보세나비는 여기서 6호 때부터 시작해서 6호를 노린다, 7호를 노린다, 8호를 노린다, 계속 이러고 들어왔던 기업이고요. 여기서 이게 시기차가 얼마나 골 때리는 새끼냐를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자, 이 SK 바이오팜의 바로 이겁니다. 엑스코프리, 세노바메이트 같은 약입니다. 이거 이름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름이 다른. 그러니까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이름이 다르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렉나자 같은 경우 약이 그 전에는 레이저티닙이었었고요. 이제 약으로 나올 때는 렉나저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같은 건데 얘가 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게 5년 전이에요. 5년 전. 5년 전에 여기서 신약 허가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FDA 신약 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또 한번 크게 실적이 나기도 했고요. 뚫고 들어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떼돈을 벌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식약처는 미국 FDA에서 식약처 허가 다 나오고 그리고 저렇게 떼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식약처나 허가를 안 해주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FDA를 개코로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데가 한국의 식약처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예, 우리 식약처는요, 이게 바이오 덜미 잡는 기관이에요. 바이오 덜미. 대표적으로 보톡스 같은 보톡스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를 일으킨 건 대웅제약이거든요. 이게 나왔잖아요. 메디톡스에서 그 균주를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웅제약에 나보타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깨져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요 반대로 나갔어요. 식약처가 대웅제약에 나보타만 떼놓고 나머지 그 경쟁하는 보톡스들을 싸그리 다 판매 금지 조치를 때려버렸습니다. 메디톡스는 전 제품 금지고요. 휴젤도 금지당했고요. 하다못해 저 하바리 종목인 제테마 같은 종목까지 제품 금지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이쪽에서 보톡스 톡신 분야만 경쟁관계로 작동이 되고 나머지 제약바이오는 경쟁관계로 작동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던 그 뇌전증 치료제 허가가 그 허가가요, 보시죠. 국내 41번째 신약 이제 나왔습니다.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세노바메이트. 예? 이거 미국 FDA는 5년 전에 허가를 해준 거를 내리 끌고 자빠져가지고 제가지고 그러면 야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예? FDA는 그냥 뭐 설렁설렁한데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대충 그냥 버는 듯 마는 듯 가지고 혹은 뭐 봉투 하나 봉투 벌려내 가지고 봉투 받아먹고 뭐고 그러고 그냥 대충 허가해주고 그런 데입니까?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가지고 아주 까다롭게 사소한 것까지 다 쳐다보고
아주 웃기고 자빠졌죠 이거.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 진사 지원 체계 대상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통과했다는 얘기야. 야 진짜 웃기고 자빠졌죠 이거. 우리 식약처가 이런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식약처 뉴스 나올 때마다 제가 욕을 하잖아요. 이 웃기는 새끼들. 그러고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도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코롱티슈진 인보사타트가 태어날 때 처음에는 식약처가 코롱티슈진을 옹호를 했어요. 옹호를 해가지고 그러다가 여론이 개박살나니까 그 다음에 코롱티슈진한테 철퇴를 내리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으로 우회해가지고 뚫고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 또 죽어라고 또 아마도 거의 코롱티슈진의 저 인보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뚫고 들어가고 다 해도 우리나라 식약처는 맨 마지막에 허가해 줄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국내 신약 같은 경우도 뚫고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이 모멘텀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지금 기한 흐름을 보고 있죠. 이제 사전에 이제 요런 쪽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기대, 요 정도 가지고 이거 안 돼요. 이거. SK 바이오팜이 지금 돈 벌고 있는 걸 보라 이거야. 지금 돈 벌고 있는 거.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돈 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건 지금 해외 것만 가지고 주로 미국 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미국도 들고 이제 저쪽에서 보면 웃기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약이라고 약을 팔고 있는데 정작 지네 나라에서는 허가를 못 받아?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그러면 제3국계에서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자, 제가 짱꼴라거나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니 저놈의 약은 뭐 어떻게 된 놈의 약이 미국에서는 허가가 돼가지고 팔리고 있는데 정작 지네 나라에서는 허가를 못 받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제 이 엑스코프리 뇌전적 신약이 국내 쪽에서도 더 나갈 수 있거나 이제 해외 쪽을 더 강력하게 두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쉬고 있지만 이게 이쪽에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좀 라인이 다릅니다. 앞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기업에서도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에 있는 기존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하고 라인이 좀 다른 종목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들어왔었죠. 최근 같은 경우 뭐 알테오젠이나 니가캠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동안에 계속 조정을 받았잖아요. ABL도 조정을 받고 알테오젠 조정 받다가 올라 들어왔었죠. 지금 보로노이는 지금 이렇게 8월 말부터 계속 오른 종목이고요. 알테오젠 조정 받았고요. 니가캠도 조정 받고요. 천하의 팝트론도 조정을 받았죠. ABL도 조정 받고 천하의 펩토 이렇게 조정 다 받는데 조정 다 받고 있는데 보로노이는 라인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보로노이는 라인이 다르다. 여기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여타 제약 바이오주하고 궤적이 다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다르고 좀 전에 지금 한미약품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궤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못 올라갔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 궤적이 다르게 다른 쪽에서 이제 다른 쪽 애들은 먼저 들어간 애들 쉬어 들어가는 흐름에서 올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저가 쪽, 그렇죠? HLB가 저가고요. 그래서 인벤티지가 튀어올라오고요. 저가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조금 쉬어 들어가는 흐름이지. 이 SK 바이오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 들어가면 그러면 얘는 롱숏 걸려 가지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SK 바이오팜.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그렇게 욕해서 들어왔던 바로 그 요인 이제 덜미 잡는 요인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요인 작동되는 요인 하나가 완전히 제거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주가가 놀려 들어가고 이제 거래소 쪽의 종목으로 친다라고 하면 코스피 쪽에 바이오로 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미약품이 가장 좋고요. 유한양인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덜미가 잡혀 있는 상황이 되고요. 나머지 동아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죠. 그럼 결국에 이제 기대는 게 한올바이오팜만이 이제 대웅작에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미약품 다음으로 해서 코스피 제약주 중에서 가장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 SK 바이오팜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가 보시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는 궤적이 달라요.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한 방에 가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 계단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종목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산 신약 들어왔다라고 하면
다시 앞에서 그림 그리드렸습니다만 이거 더 뚫고 저 고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기관들 같은 경우는 구역구역 지금 계속 사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셔도 관계는 없고요. 지금 가시는 관계는 없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궤적이 좀 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쪽에 지금 연락이 치고 있는 밑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쪽의 종목들 하시고요. 그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쉰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올 때 잊지 마시고 그때 이 SK 바이오팜을 노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부터 지금 분석이 나갔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또 SK 바이오팜 분석이 나가겠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면 또 필요한 때 되면 알아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재투자TV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제 오늘 같은 날 자 HLB가 올라 들어가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개장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죠. 자, 개장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HLB가 올라 들어와야, 이 종목이 올라 들어야, 현재 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만 쪽에다가 너무 몰려 있고, 저 기존에 저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같은 종목들이 HLB가 뒤져버리면서 같이 쭉 밀려 내려가지고 매상에 리가캠 같은 경우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완전히 별도인 알테오젠 정도나 움직여 들어있죠. 힘 못 쓰지 않습니까? 가장 덩치 큰 이쪽에 저쪽이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체가 균형 잡혀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잡는 거 뻔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이렇게 알려드렸으면 그 다음에 올라갈 종목들이 뻔한 거니까. 항암제 종목들 골라 잡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게 항암제 기업 중에서 보로노이. 자동이죠. 생각해볼 것도 없죠.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